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가끔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. 두 사람의 실력은 대등했으나 언제나 이기는 쪽은 이성계였습니다. 이상도 해라. 기막힌 묘수를 두는데 어째서 늘 지기만 하는고. 이를 본 이성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. 우물 속에서 하늘이 제대로 보이겠소? 지금 대사는 나무를 보고 있지만 나는 숲을 보는 중이라오. 무학대사는 잔수에 밝아 부분적인 묘수를 잘 냈지만 이성계는 대세에 밝아 반상을 두루 살폈던 것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길을 가다 웬 농부가 산 밑에다 집을 짓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. 풍수지리에 능한 무학대사가 말했습니다. 저 농부는 3년 안에 분명 거부가 될 것입니다.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설 자리니 보나마나 금방 복이 들어올 겁니다. 그런데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달리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글쎄요, 내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. 저곳은 몇 년 안에 필시 폐허가 될 것이오. 누구보다 풍수지리에 밝은 무학대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. 그럼 우리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? 3년 후 저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서는지 아니면 폐가가 들어서는지. 하이, 좋소. 무엇을 걸어도 내 차지가 될 것이오. 두 사람은 서로 장담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. 그로부터 3년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무학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. 농부가 집을 지었던 곳은 잡초만 무성했고 이성계의 말대로 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도대체 이 무슨 변고인고? 저 집에 살았던 사람은 필시 거부가 됐을 텐데 어찌하여 폐가로 변했단 말인가? 그리고 이 사실을 이성계에게 전했습니다. 그러자 이성계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. 내가 전부터 대사와 바둑을 두며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. 대사는 잔수에 밝으나 대세에는 약하다고 말이오. 저 집이 저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은 다 그 때문이오. 무학대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아니, 저 집과 바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하하하하, 생각을 좀 해보시오. 저곳이 폐허가 된 것은 대사의 풍수지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오. 제 말이 정확해서 그렇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? 대사의 예상대로 저 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소. 하지만 그곳은 외딴 산골인데 거부가 된 사람이 이런 골짜기에서 계속 살고 싶겠소?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. 그러니 나는 곧 주인이 떠날 것을 예측하고 폐허가 된다고 내다본 것이오.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안목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. 그리고는 이성계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. 바둑도 풍수지리도 소승이 한 수 아래입니다. 무학대사는 풍수지리를 읽는데 능했지만 이성계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했던 것입니다.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. 집터가 명당임을 아는 것까지는 배움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집을 떠날 것까지 내다보는 것은 비움의 영역입니다. 바둑에서는 이를 통류의 단계라고 부릅니다. 통류란 채우는 단계를 지나 비움으로써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지입니다. 노자는 말합니다. 배움이란 날마다 더하는 것이요. 도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.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만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. 그래야 비로소 사물의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부분적으로 옳아도 전체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끝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물극필반,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. 달도 차면 기울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변화합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